에코시 산진이의 교사를 위한 생태미술 8번째 작업, 부록 영상 흙가루 채집과 채치기. 이 영상은 8번째 흙가루 그림의 앞부분 영상입니다. 먼저 제공돼야 하는데 8편이 너무 길어져 구성상 부록으로 따로 올려요. 여러 색깔 흙을 모아요. 오늘 여기는 지난해 그 수해 때문에 절개 사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공간에 지금 흙 안에 흙들이 붉은 흙들이 많이 좀 나와서 여기에서 붉은 흙들을 채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절개 사면에서 저 흙들을 채집해 볼게요. 이렇게 주변에 다녀가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색깔 흙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서 건조시킨 다음에 채로 쳐서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한 통만 얻어가 볼게요. 여기에선. 자, 이거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었습니다. 에코시가 연구소 주변을 다니며 흙을 채집합니다. 방금 흙을 얻은 곳 주변인데도 흙색이 다르네요. 여기 흙은 노란 빛을 많이 띠네요. 흙의 표면인 표토층을 걷어내면 속에서 다른 색 흙이 나오네요. 흙색은 광물질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유기물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밭흙과 논흙 색이 다른 이유죠. 아이들과 흙을 채집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우선 농약이나 동물 배변, 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된 흙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되도록이면 아이들 스스로 흙을 구해서 자연에서 자원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 한 번에 가까운 장소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흙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미리미리 다니면서 새로운 색깔의 흙을 만나면 미리 채집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채집해놓은 흙을 막 건조시켜서 채로 쳐놓으면 언제든지 흙가루를 사용할 수 있죠. 채로 쳐놓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언제든 채로 쳐서 그 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으면 좋습니다. 흙색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인근에서 구하더라도 5종 이상은 쉽게 모을 수 있고요. 보통 10가지 이상들은 모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흙을 채집할 때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흙 색상 카드를 만들고 그걸 아이들한테 제시한 뒤에 가장 비슷한 색깔의 흙을 찾아도 좋습니다. 다음 주의할 사항은 유기물은 흙가루 활동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표토층이 있다면 표토층의 유기물 부분을 걷어내고 속에 있는 본래의 흙색을 채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6봉지만 구했습니다. 자, 한번 색깔을 볼게요. 자, 채집된 흙들은 건조를 시키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합니다. 건조가 돼야지. 지금 이 상태에선 채로 쳤을 때 젖은 흙이어서 그 흙가루가 다 채망을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코시가 채집해온 흙을 색깔별로 펴서 말립니다. 번거롭게 왜 흙을 펼칠까요? 왜 그런지 에코시에게 물어볼까요? 지니지니 산진이쌤 알려주세요. 토양은 크게 3가지 구성 성분을 갖습니다. 이를 토양 3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먼저 고체는 전체 토양의 50%를 차지하는데 무기물인 광물질이 45% 정도 되고 낙엽 등 유기물이 5%, 나머지 5%를 구성합니다. 다음 흙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 빈 곳이 있어요. 흙에는 그걸 공극이라고 부르는데 보편적으로 공극을 채우고 있는 게 기체와 액체입니다. 기체가 25% 정도 채우고 있고 액체가 25% 정도 채우고 있죠. 즉 흙은 고상, 액상, 기상이라고 하는 3가지 구성 성분을 갖고 고체 성분이 50%, 기체와 액체가 각각 25%씩에서 100%의 흙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흙은 25%의 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흙 무기물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모래가 많은 흙이면 그만큼 물은 잘 빠져나가고, 반대로 진흙처럼 입자가 고운 흙이라면 액체가 더 많아지고 기체가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흙이 물을 담고 있는 보습력이 더 좋은 겁니다. 어쨌건 흙에는 수분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 수분이 흙 알갱이들을 뭉치게 만듭니다. 그걸 입단이라고 말하는데, 입단을 만들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져야 흙 알갱이가 서로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채를 친다든가 이후 활동하는데 훨씬 더 좋아져요. 이 흙에 수분을 날려보내서 채가 잘 쳐지도록 하려고 말리는 겁니다. 입자 크기별 흙가루 채치기. 여기 니스에서 생산하는 채를 보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주 고운 거부터 아주 성긴 것까지 5가지 종류의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운 채는 흙이 완전히 건조되기 전엔 이렇게 고운 채로는 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워낙은 지금 이 채보다 얘가 더 두껍잖아요. 두꺼운 채로 한번 쳐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두꺼운 채로 치면 쑥쑥 나오죠. 네. 자, 큰 입자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단 얘들 중엔 돌도 있지만 대부분은 흙가루예요. 자, 흙가루. 자. 에쿠씨가 구멍이 큰 채부터 흙을 쳐서 떨어진 흙을 점점 작은 채로 옮겨가며 입자를 구분합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의 채가 필요하겠죠. 보시면 입자가 5개가 만들어졌죠. 실제로 만들어진 입자는 6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고운 입자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때 채의 크기별로 모둠을 나누어 굵은 채 모둠에서 가는 채 모둠까지 결과로 나온 흙을 단계별로 전달해 채치도록 협업하면 동시에 여러 입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과 섞어 조물조물 떡을 만들지. 흙은 재밌는 내 친구. 흙바닥에 가장 큰 그림을 그리지. 흙은 재밌는 내 친구. 간질간질 내 발바닥 간지럽히네. 말린 흙 절구질과 채치기. 흙가루를 채집해서 건조시켜 놓은 다음 그 다음 작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조가 됐으면 이 채를 이용해서 고운 흙과 거친 흙을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흙들이 건조시키는 과정에 서로 입단을 형성해서 뭉쳐집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흙은 입단이 크죠. 덩어리가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이만한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흙알갱이들이 모여서 이만한 크기를 이룬 거죠. 다음 여기에 있는 건 같은 색인데 입단이 작습니다. 곱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하고 활동할 때 채 말고 이런 나무절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나무절구에 흙을 넣고 가루내서 채에 넣고 채를 쳐서 입자를 구분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놀이 할 때 흙가루 만들기라고 하는 활동을 할 거면 이런 채와 나무절구 있으면 좋습니다. 흙은 재밌는 내 친구. 두꺼봐 두꺼비 집 짓고. 흙은 재밌는 내 친구. 물과 섞어 조물조물 떡을 만들지. 흙은 재밌는 내 친구. 흙바닥에 가장 큰 그림을 그리지. 흙은 재밌는 내 친구. 간질간질 내 발바닥 간지럽히네. 자, 이제 흙가루를 모두 채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거친 입자도 따로 모을 수 있고요. 채 크기가 더 큰 거로 치면 입자를 또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고운 입자들만 모았습니다. 자, 절구로 찍고 채로 쳐서 각각 입자 크기별로 모은 거고요. 이거 다 색이 다른 흙들입니다. 때론 부록이 본 영상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죠.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질문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은 흙물감 만들기와 흙물감 작품 감상으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안녕!